요즘 협업툴 도입을 좀 고민하시는 공공기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도 많이 받고 있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이제 도입 설명회도 좀 다니다 보니까 정말 체감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행시 같은 경우 마무리했습니다. 오행시요? 예, 많이 하시고 안 되면 다시 하자면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순발력, 거잖아요. 순발력. 아, 어렵다. 이거 무섭죠. 바로바로. 멀티클라우드 기업 디딤365에서 스마트워크 팀장을 맡고 있는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반가운 얼굴이세요. 지난번 출연했어서 협업툴 3종, 네이버웍스, 카카오워크, 팀즈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반응이 정말 핫했습니다. 역시 협업툴 전문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클라우드 기업에서 이제 협업툴 도입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협업툴 도입을 좀 고민하시는 공공기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이제 도입 설명회도 좀 다니다 보니까 정말 체감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협업툴을 많이 찾으시나요? 네, 실제로 이제 공공부문 협업툴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이제 온프레미스 방식은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월 단위 비용이 좀 책정되는 사스 도입, 그 중에서도 협업툴 도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업툴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후보를 놓고 고민하는 기관이 많을 것 같아요. 선택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안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협업툴을 도입하는 것이 좋고요. 사용자 데이터가 따로 격리돼서 데이터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이제 편리한 사용성인데요. 그룹 기능, 설문 기능과 같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능이 얼마나 쉽게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협업툴들이 그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긴 하더라고요.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건 이제 기본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PC에서 사용하던 기능이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얼마나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잘 동기화가 되는지, 그것을 또 손쉽게 공유 가능한지 이 점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확장성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지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특히 요즘 AI가 이제 IT 업계의 화두인데 생성형 서비스와 협업툴 간의 접목, 연계성, 도입 예정 여부들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AI 관련 서비스를 정말 많이 도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인 공공기관용 협업툴 네이버웍스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알아볼 건데요. 근데 왜 하필 네이버웍스인가요? 공공기관 협업툴의 세 가지 선택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들에 부합하는 협업툴이 네이버웍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최근 공공기관용 네이버웍스가 출시가 돼서 공공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보안성, 편의성, 확장성에서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처럼 부족한 것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안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신뢰도 높은 보안 인증을 획득했는지가 중요한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과 다양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해서 정보관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았습니다. 국제편중이지 뭐 ISR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 다 얘기 못 드리고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편의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네이버의 서비스들을 좀 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네이버 메일, 마이박스, 캘린더, 주소록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네이버웍스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별도의 교육 없이도 업무에 빠르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편리한 기능들도 있나요? 실시간 동기화 기능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메시지, 게시판, 캘린더, 주소록 메일과 같이 업무에 꼭 필요한 기능이 PC와 모바일 앱 간에 바로바로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도 쓰고 PC도 쓰고 모바일도 같이 쓰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확장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요즘 IT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AI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초거대 AI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가 S세대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팀장님도 혹시 X세대 아니신가요? MZ세대입니다. 엔지, 이거 네이버웍스에 AI가 적용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특정 맥락에 해당하는 대화가 감지될 경우에 알아서 사용자에게 업무를 제안하거나 회의 내용을 자동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해서 생성하는 등 회의록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제가 회의록 작성할 때 클로버 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더 편하게 기록할 수 있겠네요. 도입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디딤365 네이버웍스 4 공공용이 등록됐는데 어떤 점이 좋은가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으로 인증받은 네이버웍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신속성을 가질 수 있고요.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버전 네이버웍스 도입 시 수의 계약과 카탈로그 계약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의 계약은 디지털 서비스로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견적 요청 및 견적서 정도만 간단히 수신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도달청 디지털 서비스몰의 카탈로그 계약에 비해서 비교적 간편한 계약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탈로그 계약은 언제 이용하면 되나요? 좀 절차가 좀 추가되긴 해요. 네, 디지털 서비스로 등록된 상품을 커스터마이징 등의 이유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변경된 대로 조달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수수료 아끼려면 직거래가 당근 최고죠. 그럼 네이버웍스 공공용을 디딤 365를 통해 제공받으면 어떤 점이 좋나요? 직접 네이버웍스를 도입하려면 실무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웍스 공식 파트너인 디딤365를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 전문 컨설턴트가 유선, 이메일, 고객 전용 AS 게시판 등 쉬운 도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고민하는 공공기관이 좀 더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업무에는 필요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협업 툴을 찾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웍스 오행시 같은 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와,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순발력, 거잖아요. 순발력. 아, 어렵다. 예, 만약 하시고 안 좋으면 다시 하자면 저도 모르겠죠. 리얼하게 한번 갑시다. 바로바로. 네이버웍스는 이렇게 많은 기능을 담은 올인원 협업 툴입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웍스 도입이 필요하실 땐 스마트 워크팀에게 문의주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어느덧 마지막인데요. 유튜브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출연인데 다음 편은 또 협업 툴에 어떤 주제로 제가 촬영을 하면 좋을지 저도 모르게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협업 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